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더 센 상법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치 같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개정이 됐다.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들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할 것이냐?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야기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법 두 글자. 아마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상법. 예, 네. 상법이 바뀌었다, 바뀔 거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사실 뉴스에 나와도 안 눌러봤던 거, 안 봤던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상행위,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규칙이나 법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회사 안에 이사는 어떻게 둬야 되고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법이기 때문에 비즈니스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법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요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1차 상법 개정에서는 크게 4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요? 회사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 오, 정답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그 회사를 위한다는 게 결국은, 왜 주식회사에는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대부분 누구를 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대주주.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을 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갖고 부족하다. 보시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추가됩니다. 주주가. 그러니까 주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이사는 지금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 주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소액 주주들을 위한 상법 개정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7월 22일 공포 즉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들은 무슨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는 기본이고 회사에 의한 충실 의무는 기본이고. 그래서 지금 소액 주주들이 두 눈을 켜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 이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소액 주주들은 뭐 많이 주면 제일 좋아요? 배당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배당에 대해서 쓸데없이 회사에 돈 안 남겨두고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그럼 그 법률에 주주라는 것 단어 하나만 추가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주주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예. 그래서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치 같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개정이 됐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들 열심히 지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혜는 어떤 회사들이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소액주주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지금까지 배당 여력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많이 좀 안 했던 회사들이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숫자가 좀 나왔네요. 숫자 몇 퍼센트 룰이래요? 3%. 3% 룰이란 건 뭐냐면, 최대 주주가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무조건 최대 3% 이상은 인정 안 해. 이게 3% 룰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51% 갖고 있고 다른 소액주주들이 49% 가지고 있는데 3% 룰이 적용되면 나는 몇 퍼센트만 인정받아요? 3%까지만. 그래서 여기 예시 보세요. 대주주 지분이 60%라고 하더라도 감사위원 뽑을 때는 3%만 인정받는다. 세 번째는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우리 보통 지금 주주총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직접 가서. 그렇죠. 좀 큰 회사는 뭐는 하고 있냐면 중계는 해요. 그렇죠. 유튜브 중계 같은 걸로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하지만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하거나 또는 난 그날 바빠. 그러면 미리 할 수 있어요. 이 전자주주총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면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대주주들은 주주총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무조건 가죠. 근데 소액주주들은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런데 이제는 전자주주총회야? 그러면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뭘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그쵸? 이건 할만할 것 같아요. 할만하죠. 원래 그냥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확대될 거고요.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이제 500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맘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보통 슈퍼 위크란 표현을 해요. 그 상장사들이 거의 1, 2주 안에 주주총회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서버가 터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500만 명이 주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거 준비하는데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부터 시행한다? 내년에 결산을 하는 2027년부터. 그러면 요거 딱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회사 주식 사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드는 회사 있어요? 이 전자주주총회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지금 한 2조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장 회사들이 전부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의 주목할 만 하겠죠. 어디예요?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지 뭐 당장 큰 변화는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사회이사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사회이사의 어떤 그 취지는 뭐예요? 사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대주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변호사, 교수, 회계사 뭐 이런 분들은 어차피 회장님한테 지금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보수를 받긴 합니다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사회이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사회이사도 너무 대주주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더라 이거예요. 돈 그래서 받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사회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무려 99%예요. 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 거수기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바꾸자? 이름부터 바꾸자 이거예요. 그냥 회사 바깥에 있다라는 사회이사란 것보다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난 여기 소속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뭘로 바꾸자?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이사의 비중을 이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좀 늘리자. 뭐 독립이사가 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하면 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차 상법 개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2차 상법 개정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2차 상법 개정에서는 요 집중투표제 별표. 자, 집중투표제란 뭐냐? 이번에 5명의 이사를 뽑아요. A는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B는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표 대결을 딱 합니다. 그러면 누구 원하는 사람이 뽑히겠어요? 대주주. 주식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소액주주는 도대체 누가 대변해 주냐 이거예요. 소액주주도 분명한 주주인데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5자리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한 표씩 5번을 행사했잖아요. 이거를 한 주주에게 5표씩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소액주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액주주들은 어떤 전략을 펴면 될까요? 5표를 몰라. 그렇죠. 그 소액주주가 한 명의 이사라도 몰빵해서 집중적으로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각 자리마다 한 표씩 써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이 5표를 다 몰아주는 거예요. 소액주주들끼리. 그러면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소액주주들의 편을 들어줄 만한 그런 이사가 뽑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집중투표제는 없던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규정을 담은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마다 정관이 있어요. 정관에다가 우리는 집중투표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로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가 2차 상법 개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다음 두 번째는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인데 한 명만 이사 겸직하고 두 명은 감사위원만 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감사위원만 하는 사람을 조금 더 늘려라.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예, 그냥 3%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이 감사의 힘을 좀 실어주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근데 이사를 겸직을 해요? 그렇죠. 이사하면서 감사위원도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들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할 것이냐? 네. 지금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네. 네. 자, 먼저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라는 거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은 어떤 표현으로 하면은 쉽게 쏙 들어올 거 아니면 누구한테 유리해지는 주주 중에서도. 소액 그렇죠. 소액주주에게 유리해질 회사들이 어디냐? 지주회사들이에요. 지주회사. 지주회사들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들입니까? 지주회사는 하는 일이 없어요. 뭐만 해요? 회사들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라고 표현하겠죠? 소유하면서 거기서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많이 늘리면 이런 회사들의 뭐가 늘어나겠어요? 배당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들도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도 많이 받고, 또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해지고 선진화되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지주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주회사만 해도 지금 수십 개인데 어떤 지주회사가 좋을지 잘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는 게 또 속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주주가치 성장, 주주가치 액티브, 이렇게 주주가치라는 것을 아예 타이틀에 딱 넣어놓은 ETF들도 있고요. 자, ESG, E는 뭐예요? 환경, environment, S는 social,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이런 거고요. G가 제일 중요한 governance,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그래서 요거에 포커스 맞춘 주식들에 투자하는 ETF들, 이런 데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주주 가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가장 손쉬운 게 뭐라고요? 배당. 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고배당주, 금융지주, 그다음에 금융고배당, 뭐 배당 다우존스 등등 해서 배당에 집중한 투자를 벌이고 있는 ETF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미 씨가 아까 궁금했던 바로 전자주주에 관련된 회사들, 더존 비존, 그다음에 삼성 SDS, NHN KCP, 그다음에 웹캐시, 알서포트, 라운시큐어,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등등 이런 회사들에 한번 포커스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때쯤 돼서 제 예상컨대 전자주주총회 ETF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럼 누가 봐도 전자주주총회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내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뭐 하는 건지 뭐 헷갈린다. 그럼 그런 ETF가 나오면 거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가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개정. 왜 세다고 하느냐? 바로 요거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라는 게 뭘까요? 이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거. 어떤 회사? 자기 회사. 그렇죠, 자기 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갖고 있냐? 제일 필요한 이유는 경영권 방어예요.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런 상장사 정도 되면은 주식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뭐 50% 갖고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다 뭐 1%, 2%, 요 정도 갖고 있고 관련 회사들이 좀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대 자본이 와서 이 회사 주식을 계속 사 모으면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내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자기 돈 갖고 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뺏기지 않으려고 뭐래요?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사게, 적대적 M&A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좋은 취지로는 주가도 어떻게 보면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요? 수요와 공급. 근데 자사주를 사서 그 주식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 부양책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자사주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자사주를 갖고 있지 말고 내 회사가 내 회사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팔지도 말고 그냥 없애버리라. 경영권 방어하는 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대주주를 위한 거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없애버려야 공급이 앞으로 안 나오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안 되겠네, 우리 돈 없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죠. 그럼 다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을 줄여라,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경영권에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야, 미국도 의무화는 아니야. 대부분 다 자사주 취득하면 소각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야.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좀 오버야.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포이즌 필 뭐냐면 결국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관에다가 만약에 우리 회사를 적대적 M&A를 할 거면 나한테 1,000억 원을 내놔야 돼.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사서 먹어버리고 싶은 세력들은 주식을 막 샀다가 정관을 보니까 뭐래요? 그 창업주한테 1,000억 원을 달래요. 안 되겠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즌 필,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게 해달라. 또는 그 쿠팡 아시죠? 쿠팡은 어느 나라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왜 미국에 상장돼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주식회사는 1인 1표예요, 1주 1표예요. 1주 1주 1표죠. 네. 그런데요, 미국은 놀랍게도 창업주들은 차등 의결권 주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한 주 10표야. 이게 가능해요.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차등 의결권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포이즌 필도 불법이고 차등 의결권도 불법이에요. 거기다 자사주까지 의무적으로 소각하라 그러면 우린 경영권을 뭘로 지키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좀 강해요. 아까 1차, 2차보다 훨씬 강한 거부가 있어요. 자기 주식 소각할 거면 우리 취득 안 할래?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 부양이 역행한다. 다른 회사들도, 해외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영권 공개에 무방비 노출된다. 이거를 제일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자사주 소각이 통과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럼 이 회사는 갖고 있는 거 다 소각해야 되잖아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어떤 데가 있는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회사, 아까 말씀드린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런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라고 하면 공급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결정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 그 약간 금융이나 지주사 관련 주식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뭐 100%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액주주 권한을 키워준다, 주주 권한을 키워준다. 이게 결국 현실적으로 그럼 뭐냐 할 때 제일 떠오르는 타픽은 뭐라고요? 배당이에요. 배당이에요. 네. 근데 전에도 얘기 나눴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업종별로 따져서 배당을 지금 제일 많이 줄 수 있고 주고 있는 업종이 뭐예요?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같은 회사들. 그런데 그 은행, 증권, 보험들을 아우르고 있는 회사가 누구예요? 금융지주회사.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 면에서도 그렇고 배당 측면에서 그렇고 이게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만나는 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올해 내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금융지주회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이런 것도 그럼 다 이런 현재 시점에서 배임죄 폐지는 확정되진 않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 이사들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주주 충실 의무를 하라는데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배임죄로 고발당하고 소송당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징역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경영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배임죄라는 거를 없애주겠다.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자가 또 없어지면 또 문제 또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임자가 없어지면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3차 상법 개정처럼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고 진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상법 개정안 통해서 저희 같은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1차, 2차, 3차 뭐 얘기 나눈 거를 총 집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같아요. 주주 친화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주 친화적은 앞에 괄호. 소액. 그렇죠. 소액 주주 친화적.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들이 지금까지는 상당 에너지를 대주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상당 부분이 우리 회사의 주주들, 예,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가 이제 주주 친화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배당을 많이 준다고 주주 친화적인 건 아니죠. 뭐 또 회사도 발전을 하려면 또 투자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묻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였다면 소액주주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더 자본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투명한 경영을 하는 그렇죠. 그런 네, 곳.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내용 보면은 원래 있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 이런 것도 오. 있는 것 같고 일단 소액주주들을 위한 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정되고 하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오늘 얘기 나누면서 내가 되게 기업 편에 있었네 이런 생각이 대주주 뭐야 그런 생각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돼 있었지 이 법이 그런 생각을 맞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상법 개정 뭐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우리 또 주주니까 어쨌든 소액 주주니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